몰랐어요. 아기를 이제 100일 동안 함께 있을 때는 엄마가 이제 가끔씩 봐주긴 했었지만 사실은 100일 동안 엄마가 봐준 게 손 꼽을 정도예요. 한 5번 정도? 왜냐면은 엄마가 미렌님 구독 감사합니다. 구독 감사합니다. 남았을 때 약간 엄마가 살짝 삐졌었어요. 왜 삐졌었냐면 처음에 이제 아기가 인큐베이터에서 딱 퇴원을 하고 나와서 이제 집에 데리고 왔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식이 이제 박현진님 구독 감사합니다. 처음에 딱 이렇게 데리고 온 게 아니라 엄마 집으로 갔었어요.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엄마가 이제 좀 덜 봐주겠다. 니네가 아는 게 뭐가 있겠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좀 그게 좀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왜냐면 조카가 있으니까. 그리고 다시 데리고 왔어요. 엄마 집에서. 그 엄마 집에 다시 데리고 와가지고 내가 키우겠다. 그래가지고 데리고 왔는데 엄마가 이제 그때부터는 엄마가 우리 집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였어요. 근데 조카가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 다니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엄마가 올 때마다 조카를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조카가 올 때마다 따라오면은요, 집도 굉장히 어지러워 피우고, 굉장히 시끄럽고, 애기가 자야 되는데 애기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고, 너무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근데 엄마가 여기서 좀 살짝 서운했었나봐요. 근데 엄마를 내가 못 오게 해줬어요. 왜냐면 엄마가 오면 무조건 조카가 따라오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나는 오히려 이게 더 힘든 거예요. 왜냐면은 엄마는 나름대로 이제 아기를 봐주겠다고 왔는데, 그래서 봐주는데 그 시간에 난 좀 자거든요. 근데 조카 때문에 시끄러워 잠을 자지도 못하고, 또 이 조카 때문에 불안해서 잠도 못 자겠고, 왜냐면 아기를 자꾸 만지려고 자꾸 찌르려고 하거든요. 이게 신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엄마한테 그랬거든요. 엄마 안 놔도 된다고. 이제 엄마 오란 말도 안 하고 이제는 조카 때문에 이제 좀 힘들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때는 엄마가 삐졌나봐. 삐져가지고 한동안 저랑 연락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자기 애기니까 너무 이쁘니까 자기 혼자 보고 싶어서 이제 이게 도움이 안 될까. 그러니까 이게 왜 그랬냐면 엄마가 오는 게 또 싫었던 이유가 한 가지 또 있었어요. 엄마가 실수를 하나를 한 거예요. 신생아 때 그때 완전 이제 태어난 지 한 달밖에 안 된 아이인데 그때 이제 딱꼭지를 한다고 엄마가 물을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애가 탈이 난 거예요. 그때는 물을 먹이면 안 될 때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이제 우리를 키웠던 그 방식으로 한 거예요. 우리를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가 이제 딱꼭지를 한다는 이유로 생물을 먹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가 그때 이제 한번 탈이 난 적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깜짝 놀란 거예요. 그게 놀라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되겠다. 엄마는 너무 이제 옛날식으로 강요를 하는 것 같고, 너무 옛날식인 것 같다.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조카 때문에도 좀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이제 엄마도 좀 아닌 것 같아가지고, 엄마 도움을 받는 건 좋은데, 또 엄마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가 이렇게 또 이제 아픈 게 너무 가슴이 아프고, 또 엄마는 엄마들이 힘들잖아요. 또 봐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닌데, 엄마는 노력하신 건데, 근데 노력하신 건데 애기가 탈났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게 부모 입장에서는 자식을 더 신경을 쓰게 돼요. 자식을 더 걱정이 돼요. 잠을 안 자더라도. 그래서 엄마 보고 엄마 이제는 괜찮아. 내가 혼자 볼 수 있어. 그리고 엄마 가연이 오면 내가 더 힘들어. 오히려 가연이가 오면 내가 뒷청소를 해야 되고 따라다니면서 얘를 말려야 되고 나는 마치 애기 2명을 키우는 것 같아요. 엄마 이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엄마가 삐진 거지. 삐져가지고 이제 한동안 우리 집에 오지도 않고 나랑 연락도 안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애기를 이제 내 혼자서 그래서 3개월 동안 엄마한테 도움을 아예 안 받고 그냥 엄마는 아예 연락을 안 하고 내 혼자 아기를 키운 거예요. 이제 아기를 키울 때는 사실은 너무 힘들었으니까 그때는 이게 너무 뿌듯한 것도 있고 키우는 보람도 있어요. 근데 힘든 게 이제 따지고 보면 내가 북한에서 살았던 거 비하면 이게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래서 이제 그걸 가볍게 생각했어요. 가볍게 생각하면서 얼마든지 내가 혼자 할 수 있다. 누구 도움을 안 받을 수 있다. 나는 괜찮다. 이러면 이렇게 아기를 봤어요. 그래서 한 100일 정도 내가 혼자 봤지. 그러다가 이제 허리가 있잖아요. 아프기 시작하는 거야. 이게 진짜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굉장히 이게 잠을 못 자니까 일단 허리 아픈 거는 괜찮아요. 그 북한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북한에 살았던 거 비하면 그건 괜찮아요. 잠을 못 자니까 이게 신생아 때는 이게 100일 되기 전까지는요. 애가 2시간 간격으로 3시간 간격으로 깨고 막 심지어는 1시간 간격으로 깨요. 그러면 잠을 아예 못 자요. 제가 잘 수가 없어요. 안 그래도 제가 불면증이 굉장히 심한데 한 번 깨면 못 자요. 그래가지고 이게 병이 한꺼번에 확 온 거야. 잠은 잠대는 못 자니까. 그래가지고 남편이 물론 육아를 도와주긴 했지만 그 당시에 남편이 일을 15시간을 했으니까 일을 이제 아기를 도와줘도 얼마 못 도와줬거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엄마한테 그래도 끝까지 엄마한테 이제 벌리지 엄마한테 연락 안 했어요. 제가 끝까지 엄마 도움을 안 받으려고. 그래가지고 혼자 보다가 남편 때문에 이제 어떻게 엄마랑 다시 또 이제 화해가 됐죠. 남편이 이제 거의 엄마가 이제 그 물 나오는 게
280만 원짜리를 쓰고 있어요. 그게 좀 약으로 된 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정수기인데 그 물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아기가 일반 물을 먹이니까 살짝 뻘개지는 것 같고 엄마의 그 물을 받아서 먹이니까 아기 얼굴에 그게 문제가 아예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물 때문에 이제 우리 엄마네 집에 간 거죠. 내 남편이. 그래가지고 다시 엄마랑 연결이 됐어요. 다시 연결이 돼가지고 이제 엄마가 그래서 네가 너무 힘들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엄마가 너네 집 가면은 이제 가인을 데리고 가야 되니까 네가 그럼 더 힘들잖아. 그리고 이제 엄마가 한번 물 먹이고 나서 실수를 해가지고 아기가 여러 번 탈났잖아. 엄마가 이제 알았으니까 이제 물은 절대 안 먹여. 물 먹이는 게 아니라 분유를 먹였어야 되는데 엄마가 생각이 좀 짧았다. 그래가지고 그리고 엄마도 좀 서운했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가 엄마가 안 왔으면 하니까 내가 엄마가 우리 집 오는 거 싫어했거든요. 아기 있을 때. 그랬더니 엄마 그게 서운했나 봐요. 그래서 내가 아니 엄마가 오는 게 싫었던 게 아니라 가윤이 때문에 엄마가 자꾸 가윤이를 데리고 오니까 난 나한테 더 힘들었다고 그래서 그랬다고 이래서 풀었어요. 풀고 나서 엄마가 이제 내가 제일 힘들 때 너무 잠을 못 잘 때는 엄마가 가끔씩 아기를 데리고 오래요. 그러면은 엄마 집에서 이제 아기를 봐주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엄마가 내가 힘들 때는 아기를 데리고 가면 엄마가 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다가 이게 내가 그동안에 쌓였던 그 스트레스가 그 이제 힘들었던 게 한꺼번에 터졌는데 갑자기 쓰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그게 쓰러진 게 하루에 연속으로 2번이나 쓰러진 게 총 4번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남편도 놀라고 내 동생까지 그때 주말에 왔을 때였는데 동생까지 놀라고 그리고 엄마도 놀란 거예요. 근데 이제 이게 쓰러진 게 아기를 육아를 너무 해서 쓰러진 게 아니라 원래 내가 쓰러지는 그 빈혈이 있어요. 그런데다가 무리까지 하고 잠까지 못 잤으니까 이게 한 번에 확 온 거야.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집안에서 뒤집힌 거예요. 놀란 거예요. 왜냐면 한 번에 아기를 안고 또 쓰러진 적도 있었으니까 다행히 이제 바닥에 다 깔려 있었으니까 다행이긴 했지만 그래가지고 놀려가지고 엄마가 이제 안 되겠다 범행아 네가 생각을 해봐라. 네가 지금 안 그래도 쓰러지는 그게 있는데 여기다가 네가 무리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쓰러지는데 안 돼. 네가 지금 너무 무리했어. 엄마가 그러면 이렇게 하자. 한 1년 반 동안 엄마가 그냥 키워줘. 옛날 처음에 엄마가 키워주겠다는 대로 그냥 지금 그렇게 하자. 엄마가 아기 데리고 갈게. 너 이러다가 니도 큰일 나고 네가 이러다가 세게 박아가지고 너 이거 훅 갈 수 있다고. 그러다가 아기도 다치면 어떡할 거야. 안 된다 이러는 거야. 그 남편도 여보 그렇게 하자 이러는 거야. 처음에 남편 우리가 키우자 해놓고 그래가지고 이제 엄마가 아기를 또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엄마가 완전히 이제 엄마가 이제 걸어서 이제 한 3번 거리거든요. 바로 옆에 사시니까 이제 친정 엄마가. 그래서 아기 물건이랑 모든 것들을 싹 다 갖고 갔어요. 갖고 갔는데 이게 나는 사실은 있잖아. 아기랑 100일 동안 함께 있을 때는 아기가 얼마나 애틋하고 얼마나 소중한지 그때까지는 사실 미처 몰랐어요. 그냥 내 딸이니까 내 자식이니까 너무 이쁘다. 너무 사랑스럽다. 이게 전부였거든요. 근데 엄마가 완전히 다 갖고 가니까 물건 자체를 다 갖다 주니까 집에 오고 나서부터는 우울증이 오는 거야.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나 진짜 그때까지 몰라. 애가 이렇게 나한테 자리가 컸나? 우리 애기가 나한테 이렇게 중요했나? 와 빈자리가 이렇게 큰가? 아니 우리 애기가 뭐 마치 4살 3살 돼가지고 왔다 갔다 뛰어다니면서 놀 때도 아니었고 말을 하는 애도 아니고 그냥 누워있던 애였을 뿐인데 왜 내가 우울증이 올까? 왜 이렇게 마음이 이상할까? 막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울증이 왔었어요. 그 순간에 한 번 우울증이 안 오다가 우울증이 딱 와가지고 이제 아기를 벗는 지 30분밖에 안 됐는데 10시에 보냈거든요. 30분밖에 안 됐는데 11시까지 안절부절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기를 보냈으니까 남편은 밥을 먹으려고 하는 거죠. 남편은 밥을 먹고 있는 거야. 근데 걔는 남편을 잡았어요. 밥이 넘어가? 지금 아기 엄마가 데리고 가는데 밥이 넘어가냐고 이랬더니 여보 엄마가 바로 옆인데 어머님이 봐주시는데 어머님이 애기 여러 명을 키웠고 어머님이 애기 더 많이 잘 보면 더 잘 보지. 여보보다는 어머님이 더 잘 봐. 여보 걱정하지 마. 그리고 배가 고프니까 당연히 밥을 먹어야지. 나는 밥이 안 넘어가는데 밥이 넘어가냐고. 애기가 지금 없는데 막 이러면서 남편한테 막 따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남편이 여보 왜 그래 막 이러는 거야. 당황스럽지 이제 갑자기 내가 이러니까. 아니 내가 지금 우울하다니까 애기가 없어가지고. 그럼 어떡해 여보가 쓰러지는데 나도 놀랬는데 응? 어쩔 수 없잖아 이 상황은 막 그러는 거야. 그래서 너무 미쳐버리겠다고 지금 애기가 없어서 돌아버리겠다고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남편이 막 잡았어요. 그래가지고 1시간을 참았어요. 1시간 참고 이제 너무 심각하게 갑자기 우울증이 오니까 안방에 들어가서 누워있었어요. 그래 이제 시간이 지났다. 11시 넘었다. 이제 12시가 돼가고 있다. 더 이상 안 되겠지. 지금 애기가 자겠지. 그리고 엄마도 자겠지. 그래 참자 해가지고 새벽 2시가 됐어요. 와 안 되겠더라고요 여러분들. 더 이상 안 되겠는 거예요. 남편이 거실에 있는 남편한테 가가지고 여보 나 안 되겠어 안 되겠다고 나 애기 데리고 와야 되겠다고 나 이러다가 미칠 것 같아 나 애기 없으면 안 될 것 같아 이러더니 남편이 여보 그렇게 안 되겠어 여보 그렇게 힘들어 애기 없는 게
어머 나 힘들어, 나 안 될 것 같아. 이랬더니 알았어 그럼 가자, 어머님 지금 자고 있을 텐데 괜찮겠어? 괜찮아 나 가야 되겠어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뭐 울면서 있잖아요. 그냥 보고 싶으면 가면 되는데 이게 웃기는 게 애기가 무슨 솔직히 뭐 1시간 거리 가는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2시간 거리 가는 곳에 바로 옆에 있는 곳에 있으면 보러 가면 되는 거고, 아니 보고 싶으면 그냥 가서 보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차이가 있더라고요. 그냥 보러 가는 거랑 잠시 맡기는 거랑 내가 아기를 완전히 데리고 가놓고 내가 잠깐 보러 가는 거랑 아기를 잠깐 맡기는 거랑 이게 달라요. 느낌이 완전히 달라요. 예를 들어서 있잖아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늘만큼 우리 엄마한테 맡기고 싶어요. 이렇게 해서 맡기는 거랑, 그리고 엄마한테 완전히 줘버리고 나서 내가 가끔 보러 가는 거랑 이 느낌이 다르다니까. 그래가지고 너무 안 참아지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우울증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심각해가지고 남편이 나의 손을 잡고 엄마 집에 갔어요. 새벽에. 그것도 새벽 3시가 되어가는데 배를 눌렀어요. 눌렀더니 엄마가 자다가 일어나신 거예요. 일어나더니 갑자기 나한테 다가와가지고 안 되겠지? 이러는 거예요 갑자기. 그래서 제가 엄마 어떻게 알아? 엄마 나 아기 없으니까 안 될 것 같아 엄마. 이거 그냥 엄마한테 내가 너무 힘들면 그냥 맡길게. 가끔 맡길게. 데리고 갈게. 엄마 안 되겠어 엄마. 나 잠도 안 오고 나 밥도 안 넘어가고 아무것도 안 넘어가. 했더니 엄마가 그게 모성애야. 엄마 니 그럴 줄 알았어. 엄마 데리고 갈 때는 물론 니도 걱정이 되고 얘도 걱정이 되게 해가지고 엄마가 데리고 왔지만 엄마는 예상을 했어. 원래 그런 거야. 울어도 가슴이 아프고 이래도 가슴이 아픈 게 자식인 거야. 이러면서 엄마는 그걸 바로 아시는 거예요. 바로 알아주는 거예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마음을 알아주는 거지. 남편은 못 알아주는데 엄마는 아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 막 눈물이 났었다니까요. 너무 엄마가 그 알아주는 게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새벽에 있잖아요, 그 완전 야심한 새벽에 애기를 이제 싸고 묶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기를 안고 막 신나가지고 막 에이 좋아 막 이러면서 있잖아요. 집에 갔다니까. 그 애기 물건 우리 남편이 들고 그랬었어요. 그때 한번 울지가. 지금은 가끔씩 이제 정말 말대로 한 달에 한 번, 한 달에 2번 이런 식으로 이제 정말 힘들다,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럴 때 가끔씩 엄마가 몇 시간씩 갖다 이제 데려다 주면은 이제 봐주시거든요. 그거 빼고는 그냥 내가 그냥 왠지 오늘은 좀 삘이 안 좋다, 오늘은 뭔가 좀 이렇게 갈 것 같다, 좀 쓰러질 것 같다, 막 좀 오늘 무리한 것 같다, 그러면 엄마한테 맡기고 이런 식이죠. 기다린 끝에 드디어 일찍 잤다는 네 전화가 오셨네. 재밌게 놀았냐 욱 가고 싶어도 결혼한 상태 가슴이 뛰